오늘의 헤드라인 이슈입니다. 코스피가 미중 무역전쟁 낙관론에 힘입어 2080선을 회복했습니다. 미중 무역전쟁에 대한 긴장감이 줄어들면서 위험자산 선호도가 증가하고 이는 국내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FTA 개정에 대해서 생각보다 미국에게 더 유리하게 이뤄졌다며 환상적인 합의를 이뤘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북미 협상과 관련해서는 자신이 아니었다면 북한과 전쟁 중이었을 것이라며 대외 정책의 성과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신흥시장에서 주가와 채권, 통화 모두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지표와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일부 신흥국에서 반정부 시위와 혐오 범죄, 심지어 전쟁까지 발생하면서 경제 전망은 어두운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국고채 금리가 혼조세를 보이는데 이는 최근 급등한 금리가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걸쳐 금리가 속등했고 손절 물량 출회 등에 따른 부담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월말 FOMC 이벤트까지는 추가적인 변동성 확대 국면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머니W의 화요일 밤을 책임져 주실 새로운 얼굴 두 분을 모셨는데요. 차대웅 전문가, 김종욱 전문가 자리에 모셨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부터 주식시장의 명암을 가려보는 시간이죠. 아싸 인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선 캐스터 소개해 주시죠. 네, 화요일 밤입니다. 오늘 장도 잘 대응하셨나요? 오늘 어떠한 이슈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요. 내일장 투자에 대한 지혜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장을 웃게 할 수 있었던 인사 소식부터 살펴보시죠. 첫 번째 인사 소식 소개합니다. 외국인과 기관이요 돌아왔습니다.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겠는데요. 이 바이오 업종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돋보였던 오늘 장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요. 오늘 1%대 살짝 넘기면서 플러스권에서 거래를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HLB 같은 경우는요. 프로그램 매수세에 힘입어서 장중 코스닥 시가총액 1위를 차지하기도 했죠. 하지만 증권업계 전문가들은요. 최근에 바이오 업종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장의 부신을 거둘 만한 모멘텀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업종에 투자할 때는요. 성장 가시성에 좀 더 큰 무게를 두시면서 문을 두드려 보시면 좋겠네요. 자, 첫 번째 인사 소식 짚어봤고요. 이어서 다음 인사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의 상승을 이끈 대장주라는 제목으로 뽑아봤습니다. 대장은 역시 대장인가 봅니다. 오늘 양시장에서요. 대장주들의 활약이 굉장히 많이 돋보였기 때문인데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오늘 장중에요. 2090선 정도를 또 터치를 하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 다시금 좀 높아지면서 IT 업종이요. 강세를 보이기도 한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서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죠. 자, 유가증권 시장에서 주목할 점은 아무래도 대장주. 바로 삼성전자였습니다. 52주 신고가 기록한 모습 오늘장에서도 확인이 됐고 코스닥 시장에서는요. 제약바이오주 섹터의 움직임도 나쁘지 않은 움직임 보여졌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인사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인사 소식은 짜잔, 바로 미세먼지 관련주입니다. 자, 지난 봄 국민들을 성가시게 했던 미세먼지가 불청객이 되어서 다시 찾아왔습니다. 올해 가을 들어서 처음으로요.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 저감 조치까지 시행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공기청정기, 또 마스크 제조업체 등 관련 종목들이 오랜만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증권업계 전문가들은요. 미세먼지 관련주를 단순한 한철 테마주로 취급하기에는 어려운 수준이 됐다라고 분석합니다. 미세먼지가 계속해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서요. 관련 기업들의 실적 개선도 충분히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분석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아뿔싸 우리 시장을 아쉽게 했었던 아싸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아싸 소식 가지고 온 것은요. 바로
재무 구조가 악화되면서 감자를 결정한 그런 상장사들이 많이 늘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무상감자 바람이 상장사들 사이에서 불고 있습니다. 부진한 실적 이어지면서 재무 구조를 개선하고자 이러한 결정을 하는 건데요. 올해 무상감자를 결정하거나 또는 완료한 기업은 양시장에서 28개사라고 합니다. 사실 무상감자, 감자라고 하면은 주식시장에서 악재로 받아들이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 상황인데요. 실적 성장에 대한 관심 계속해서 여러분 보유 종목 조금 잘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 아싸 인싸 소식 살펴봤습니다. 네, 바이오주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지금 살아나서 바이오주에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코스피 코스닥의 상승을 이끈 대장주로서 삼성전자가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는 반가운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가을이 오면 또다시 찾아오는 불청객 미세먼지죠. 미세먼지 관련주가 그로 인해서 들썩이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재무 구조가 악화되면서 감자를 찾는 상장사가 많아서 주가가 또 휘청인다는 소식까지 오늘도 여러 가지 이슈를 전해드렸는데요. 전문가님들은 과연 어디에 주목하고 계실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대웅 전문가님, 여러 이슈 중에서 유독 관심이 가시는 이슈 첫 번째 어떤 게 있으실까요? 네, 저는 일단은 좋은 거부터 하고 싶어가지고 네. 인싸를 좀 찾아봤는데 인싸 네. 중에 좀 눈에 들어오는 게 있더라고요. 바로 외국인 기관들이 돌아온 바이오 바닥 찾기 끝났나라는 이슈를 좀 봤는데요.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은 시총 상위주 위주로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게 좀 두드러집니다. 그래서 시총 상위 위주의 제약 바이오들이 반등이 크게 나오면서 지금 시장을 좀 이끌고 가는 부분인데 사실은 지금 지수 자체가 워낙 바닥에 있는 상황이고 끌어올리면서 어느 정도 전고점을 돌파할 그 모멘텀을 좀 찾아야 되는데 그런 모멘텀들이 크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수부터 끌어올리려면 시총 상위 종목들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 끌어올리기 가장 쉬운 게 바로 제약 바이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총 상위주 위주의 그 제약 바이오들이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바닥이 좀 벗어난다 이런 느낌보다는 어찌됐든 시장을 끌어올리려는 의지가 강하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바이오주들이 제약 바이오주들이 좀 바닥에서 탈피하고 이제부터 좀 추세를 강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들려면 일단은 중소형 제약 바이오주들도 함께 상승을 같이 해줘야 됩니다. 지금처럼 국한된 시총 상위 종목들의 국한된 부분들이 아닌 전체적으로 중소 제약 바이오들 그리고 각 분야의 제약 바이오들이 함께 순환매로 크게 올라왔을 때 그때 이제 바닥 탈피로 볼 수 있다. 지금은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위주의 상승세가 보이고 있지만 바이오주 중에서도 이제 중소형 제약 바이오의 상승이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슈 하나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또 관심 이슈가 하나 더 있으신지 전문가님 하나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연달아 두 번 하게 되면 저는 좋은 거 하나 했으니까 또 이번에는 안 좋은 것 좀 아싸를 좀 꼽아봤어요. 바로 감자입니다. 재무구조 악화에 대해서 요즘 감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감자라는 것 자체는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있는 주식을 줄이는 만큼 주가는 그만큼 또 점프링이 되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감자만으로는 수익이고 손실이고 나질 않아요. 하지만 이제 감자라는 것 자체가 재무구조가 좋지 않은 회사들이 하다 보니까 시장에선 좀 심리적으로 악재로 좀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자다. 그러면 일단은 투매부터 하고 나오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감자 자체는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상장 주식수 자체가 많은 종목들이 감자를 했을 경우에는 좀 어느 정도 유동성이 지속적으로 확보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악재는 아닐 수 있다. 오히려 주식수가 줄어들면서 안정적인 거래량이 좀 터져지면서 주가가 상승될 수 있는 그런 기대도 좀 볼 수도 있겠지만 가장 안 좋은 건 바로 거래량이 적은 종목들이 감자를 했을 경우에는 유동성이 너무 적기 때문에 유동성을 좀 살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감자 이후에 이제 유상증자를 발표하게 되면서 주식수를 늘려가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감자가 악재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감자가 어떻게 될 것이냐, 미리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개인 투자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자를 피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감자를 하는 회사는 회사 재무 구조가 좋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종목을 선별할 때 우선적으로 좀 재무제표를 보시면서 적자가 지속되거나 유보율이 너무 낮거나 이런 회사는 좀 피하자. 부채가 많은 회사, 이런 회사는 좀 피하자. 그렇다면은 최소한 감자는 피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들기 때문에 투자하면서 재무제표는 꼭 한 번씩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감자를 좋아하는데 이 주식 시장에서는 감자가 좀 악재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거래량 적은 기업, 유동성 확보가 어려워서 악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꼼꼼히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번에는요, 김종혁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여러 이슈 중에서 가장 관심 가는 이슈 있으신가요? 네, 저도 차대용 전문가님과 함께 외인기관 돌아온 바이오, 바닥찾기 끝났나라는 이슈에 집중을 해봤는데요. 오늘 오전부터 HLB가 바이오 테마주들을 이끌면서 장중 코스닥 시가총액 1등에 오르는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장중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넘어서 이제 코스닥 시가총액 1위로도 기록을 하고 계열사인 H파워LB도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었는데요. 앞서서 항암신약 임상실험 결과가 좋게 나와서 급등세를 이어나갔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당일 장중에 20만 원대까지 올라갔던 고점 부근에서 이익실현 매물이 나와서 당일 시초가 부근에서 마무리한 모습인데요. 이런 임상 3상의 실험 성공으로 바이오 테마주를 주도했던 바이오 대장이라고 할 수 있었던 HLB가 단기 고점권에 있고 부담스러운 구간에 들어가서 다른 바이오 테마주의 순환매가 돈다는 신호가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바이오 중에 당일 셀트리온 신고가 소식도 좀 눈에 띄었는데요. 셀트리온이 2019년 유럽 장 질환 학회에서 자가면역 치료제 램시마 SC에 대한 임상 결과를 발표해서 유효성과 안정성을 입증했다고 하고 당일 상승세를 보이고 또 신고가를 갱신을 했는데요. 앞으로 다른 바이오들 주들에게서도 호재가 연속돼서 다른 바이오 테마의 순환매가 돌 것 같습니다. 저희 타라 시스템에서는 대표적으로 다른 바이오 테마주 중에서 이 바이오 헬스케어 테마의 인트로 메딕을 편입을 해서 40%대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고 안트로젠을 당일에 편입하는 등 다른 바이오 테마주들로 두 종목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자분들도 HLB 이후에 이어지는 다른 바이오 테마 업종의 순환매에 대해 준비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 이 이슈를 뽑아왔습니다. 네, 정말 HLB가 급등이 지속되면서 코스닥 시총 1위를 지금 지키고 있는데 지금은 너무 많이 단기 고점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구간이다. 그래서 다른 바이오 테마주 순환매를 공략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럼 또 한 가지 이슈 한번 들어볼까요? 전문가님 생각하시는 이슈 있으신가요? 네, 또 오늘 제가 가져온 이슈로 또 찾아온 불청객 들썩이는 미세먼지주가 있는데요. 네. 전일 오전에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 단속 및 공공차량 이부제 등 미세먼지 관련해서 많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수도권 대기환경청이 전일 서울 경기도 전역에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올가을 들어 첫 예비 저감 조치 시행을 했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런 이유로 인해서 미세먼지 관련주 테마가 전일 오전에 강세를 많이 보였는데요. 저희 타라 시스템에서도 이 미세먼지 테마주 상대 강도 또한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타라 시스템 내의 미세먼지 관련 테마주 상위에는 하츠, 부스타, 위닉스 등 미세먼지 관련주 테마가 전일 장 초반에 강한 흐름을 보이면서 테마주 순환매를 형성을 했는데요. 타라 시스템에서는 이미 9월 30일에 거래량을 동반해서 미세먼지 관련주 테마가 순환매가 돌 때 위닉스를 편입을 해서 27%대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미세먼지 관련주는요. 2019년 올해 초 봄 2월 달에 미세먼지 대란 때 미세먼지가 엄청 강했고 또 호흡기 질환 등 많은 합병증들을 유발을 해서 고생한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때 이제 미세먼지 수혜주로 분류되어 주가가 2달 만에 2배 정도 상승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에 더하여서 날로 심해지는 초미세먼지와 라돈 등 오염원에 의한 공기질의 개선, 인식이 강화되면서 환기 시스템 산업은 점차 가정의 공기청정 가전으로까지 확대되었고 이제 그에 따라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테마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인사 이슈로 미세먼지 관련해서 한번 뽑아봤습니다. 네,
네, 미세먼지 관련주 들썩이고 있는데요. 미리 일단 9월 30일에 위닉스에 대해서 언급을 하셔서 수익을 보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계속해서 급격한 성장 중인 테마주다라고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아싸 인싸에 대해서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꽉꽉 채워서 들어봤고요. 지금부터는 오늘 시장을 뜨겁게 달군 투데이 핫 종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성 캐스터. 네, 시황센터입니다. 오늘 장을 들썩인 투데이 핫 종목 5가지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먼저 살펴볼 종목은요. 짜잔, 바로 삼성출판사입니다. 아기상어 뚜루뚜 이 노래 오늘 좀 많이 흥얼거릴만 합니다. 유아 콘텐츠 브랜드죠. 핑크퐁의 상어 가족 공연이요. 북미 순회 공연에서 굉장히 크게 매진 행렬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서요. 이 스마트 코리아의 관련주들이 역시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이 삼성출판사 보기 전에요. 토박스 코리아 함께 보실까요? 이 토박스 코리아 같은 경우는 핑크퐁과 또 아기상어, 상어 가족 캐릭터의 제품을 만들고 있죠. 이 소식 함께 나오면서 역시 상한가 기록한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또 관련주로 삼성출판사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핑크퐁을 만드는 회사 스마트 스터디의 2대 주주이죠. 역시 같은 시간 이 소식 시장에서 크게 반응했습니다. 상한가까지 뛰어오른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오늘 결과적으로 3,700원 오르면서요. 16,05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종목 역시 뜨거웠던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사이토젠인데요. 액체 생검 전문 기업입니다. 이 사이토젠 생명과학 분야의 글로벌 진단 기업과 손을 잡고요. 기술 협약 소식에 오늘 상한가까지 올라온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서요. 앞으로 임상에서 혈중 암세포 분석을 위한 이 상업용 항체에 대해서 독점적인 권리 확보가 가능해진다라고 합니다. 이 소식 당연히 시장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겠죠. 역시 상한가 풀리지 않고 끝났습니다. 2,830원에 거래 오르면서요. 12,35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HLB입니다. 역시 HLB도요. 요즘 시장에서의 핵인싸 종목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연일 급등세 이어가면서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장중에 코스닥 시가총액 7조 원을 넘기면서 코스닥 시가총액 1위의 자리에 잠시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종가 기준으로는 2위로 지금 자리한 모습인데요. 역시 오늘 52주 신고가 기록했고요. 금융당국에서는 좀 제약바이오주에 있어서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계속해서 연이어 나오고 있는 거 참고하시면서 오늘 종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중에요. 오전장 들어서요. 20만 원 선을 높는 그런 움직임도 확인이 됐습니다. 13,000원 올랐습니다. 거의 8% 가까운 급등세 보이면서요. 18만 8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은요. KH바텍 가지고 왔습니다. 삼성전자 갤럭시 폴드 시장의 안착으로 인해서요. 내년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 스마트폰 혹은 갤럭시 폴드와 같은 혁신적인 스마트폰 시장 확대에 대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부품주들에 대한 관심도 더할 나위 없이 커지고 있는 요즘인데요. 자, 폴더블 폰에 탑재되는 힌지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첩이라고 하면 어떤 부분인지 아시죠? 그 힌지 공급 업체입니다. KH바텍 오늘 장중 흐름 살펴보실까요? 장 초반에는 계속해서 롤러코스터 탄 모습이 좀 포착이 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오늘 2.80% 오른 강세가 보였습니다. 16,5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종목은요. 바로 코스피 대장주입니다. 삼성전자. 오늘 좀 놓치면 아쉬워서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요. 52주 신고가 또 다시 새로 쓴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증권가에서요. 2020년이 되면은 전 사업 부문에 있어서 고르게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 라고 하는 굉장한 호전망이 나오게 된 거죠. 게다가 IT 대표 종목으로서도 투자 매력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5만 원 선 계속해서 지켜가고 있었는데요. 52주 신고가까지 갈아쓴 오늘장이었습니다. 2%대 가깝게 올라오면서요. 51,2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오늘장을 뜨겁게 달군 투데이 핫종목 살펴보셨습니다.
네, 오늘도 흥미로운 종목들이 눈에 많이 띄는데요. 일단 핑크폰과 아기상어로 친숙한 삼성출판사 크게 또 상한가 올랐고요. 사이토젠도 상한가를 보였습니다. 진단용 항체 기술개발 소식에 급상승을 했고요. HLB는 정말 꾸준한 상승을 보이고 있어서 저희가 여러 번 또 언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시장 확대되면서 KH바텍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긍정적인 전망에 또 삼성전자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네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다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중에서 전문가님들은 어디에 또 콕 집어서 말씀을 해주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대웅 전문가님, 먼저 하나만 선택을 하셔야 돼요. 어떤 종목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뭐 종목들이 다 좋은 종목들이라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네.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그중에 이제 삼성출판사를 한번 좀 짚어보고 싶어서 삼성출판사를 골라봤습니다. 네, 그럼 계속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삼성출판사를 골라봤는데요. 일단은 그 삼성출판사가 오늘 상승하게 된 이유는 바로 핑크퐁 관련인데요. 국내에서 그 핑크퐁 아기상어가 상당히 인기가 많았었죠. 그래서 국내에서 인기가 많았을 때도 상승을 크게 많이 했었던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넘어서 최근에는 굉장히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인기가 많았었던 부분들이 시세가 어느 정도 종료가 되고 바닥권을 다지던 도중에 오늘 이제 큰 이슈가 나왔죠. 바로 미국에 진출했는데 미국 공연이 성황리에 지금 진행 중이다. 상당히 인기가 많다.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면서 상당히 호재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그 얘기가 나오고 있었던 부분인데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아기상어, 핑크퐁에 대한 부분들은 그 호재로 작용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죄송합니다. 이 삼성출판사가 이제 상한가 다음 날 이제 내일의 흐름을 보면 추가적으로 상승을 더할지 아니면 조정을 줄지를 봐야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게 단기로 끝날지 아닐지는 내일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가장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아기상어 뚜루루뚜루 귀여운 뚜루루뚜루. 이게 자꾸 중독성이 있는데 그만큼 전 세계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내일 또 추가 상승의 여부를 판가름 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주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또 다른 종목 하나만 더 말씀을 해주세요, 전문가님. 예, 일단 삼성전자를 좀 뽑아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삼성전자인데요. 분할 상장 이후에 삼성전자가 이제 5만 원을 이탈이 되고 나서 지속적으로 4만 원 초반대에서 흘러갔던 부분이 나왔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5만 원 이하에서 계속적으로 흐름이 나오면서 시장 또한 약세로 진행이 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4만 원 이탈됐다가 최근에 이제 5만 원을 바로 이 탈환을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만 원을 탈환한 부분인데요. 지금 5만 원을 탈환했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깨졌다가 다시 5만 원을 탈환해주는 구간. 이 구간이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일단 3분기 실적이 기대보다 좋게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4분기도 좀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폴더블 폰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와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폴더블 폰의 앞으로의 방향성을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삼성전자의 가장 약점입니다. 바로 이재용 부회장의 거치 문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요 이슈만 좀 잘 건너간다면 삼성전자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분할 상장 이후에 삼성전자가 드디어 첫 5만 원 탈환을 했는데요. 앞으로도 호실적에다가 폴더블폰 관련 기대감으로 방향성을 잘 잡는다면 주목할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김종혁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여러 종목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그런 종목 있으신가요? 네, 오늘 저희 타라 시스템에서 뽑은 특징주는 바로 KH바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최근 들어 삼성의 폴더폰의 완판 또는 이제 애플의 아이폰 11 출시 등 아이폰 스마트폰 시장의 빠른 확장이 휴대폰 부품 업체들에게 또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으로 근 한 달간 많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선 이러한 악재들로 인해서 조금 위축되었던 분위기가 많이 해소되고 호재들로 많이 나와서 주가에도 많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KH바텍은 이제 삼성의 폴더블폰 힌지와 외관 알루미늄 케이스를 만드는 회사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향후에도 삼성전자의 신제품 성과에 따라 실적이 많이 좌우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전 매물대가 없는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주가의 탄력성 부분에서도 타 종목에 비해 더 강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당일에 연일 강세를 보였던 휴대폰 부품 테마주들이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익 실현 매물이 조금 나와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KH바텍은
9월 중순부터 21선 위로 올라와서 상승 추세를 유지하게 되는데요. 10월 15일경에 등장한 거래대금을 수반한 양봉으로 이 종목에 대한 타라 시스템이 시그널을 보냈고 타라 시스템의 오버나잇으로 편입을 해서 지금까지 35% 정도의 수익을 또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일에 단기적으로 또 한 번 급등이 나오면서 저희 타라 시스템은 일부 이익 실현을 먼저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단기적인 고점을 형성을 할 때 알고리즘이 인식을 하고 물량을 조금 덜어내게 됩니다. 초과 수익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안전하게 단기적인 고점을 형성할 때 이제 물량을 좀 덜어내는 방식으로 보유하고 계신 투자자분들도 조금 물량을 조금 이익 실현을 하시면서 이슈가 유지되는지 확인하시면서 타라 시스템과 함께 기계적으로 대처하시면서 보유하시면 어떨까 해서 특징주로 뽑아봤습니다. 네, 폴 더블폰의 인기가 끊임없이 올라가면서 스마트폰의 시장이 확대되고 이로 인해서 KH바텍도 신고가 영역에 들어섰는데요. 단기 고점 형성 시에는 이익 실현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시라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그럼 김종현 전문가님 또 다른 종목 골라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또 다른 종목으로 저희 타라 시스템이 또 가지고 있는 사이토젠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일 오전부터 HLB를 포함해서 많은 바이오주들 테마가 좋은 흐름을 보여줬다고 아까 아싸 인싸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먼저 사이토젠은 지난 4일에 장마감 이후에 동사의 핵심 기술이 액체 생건 기반 플랫폼 요소 중에 하나인 세포 채집 장치에 관한 미국 특허 취득을 공시한 바가 있는데요. 이후 다음 거래일 7일에 급등 출발을 했고 거래 대금 또한 많이 나와주면서 상한가를 한번 기록을 했습니다. 이 말씀드린 세포 채집 장치가 혈중 암세포를 혈액으로부터 분리하고 채집하는 장치라고 하는데요. 이 기술로 검출한 혈중 암세포를 서머 피셔 사이언티픽과 공동 기술 협약을 맺어서 오늘 그 소식에 오늘 한번 또 급등을 보여줬는데요. 오전에 또 상한가를 들어가고 또 유지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이 앞전에 하락했던 것들에 대한 이격도 크다 보니까 이제 7일에 급등했던 것들이 이제 좀 조정을 받으면서 이격을 줄여주고 당일 이슈로 인해서 122평선 추세선을 돌파하는 강한 상승으로 추세 전환의 가능성이 커졌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저희 타라 시스템은 당일 오전에 바이오 테마주 흐름을 파악한 후에 바이오 테마주 가운데서도 상대 강도가 가장 강한 사이토젠을 인식을 하고 1,650원과 1,900원으로 분할 매수를 진행하고 보유평단 1,690원으로 오늘 상한가 진입을 하면서 15% 정도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저희 타라 시스템은 테마주 수년매의 흐름과 상대 강도를 파악을 해서 진입 시점을 알려드리게 됩니다. 앞으로 이슈도 살아있고 다른 종목에 비해 상대 강도도 강한 사이토젠, 바이오주들의 훈풍에 지속적인 좋은 모습을 기대하면서 사이토젠 특징주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네, 글로벌 기업과 진단용 항체 공동기술 개발 소식에 사이토젠이 오늘 상한가를 보였는데요. 이미 또 분할 매수를 하셔서 수익을 보셨던 종목이라도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장을 뒤흔들었던 뉴스와 특징주까지 짚어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오늘 시장을 또 계속해서 달굴 수 있는 그런 종목이죠. 스탁세일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머니W가 심혈을 기울여 기획하고 제작한 스탁세일즈 시간입니다. 오늘 또요 새로운 전문가분들 나와주셨는데요. 또 새롭게 나와주시는 만큼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좋은 종목까지 같이 나와주셨다라고 합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저와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머니W는요 매일매일 승자가 공개됩니다. 승자가 공개되면 보통 다음 날 열리는 장중 무료 방송 진행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그 무료 방송 여러분 함께해 주시면요 혜택이 있습니다. 저희가 참여해 주신 분들 추첨을 통해서요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과연 오늘 무료 방송에서는 어떤 분께서 당첨이 되셨을까요? 지금 저한테 이 추첨이 되신 분의 이름이, 아이디가 적혀져 있는데요. 지금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네, 축하드립니다. 끝자리 번호 1870님이시네요. 성공 투자하실 수 있도록 저희 머니W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두 전문가님들 모두 새로 나와주셨고 또 새로운 종목까지 오늘 심혈 기울여서 가지고 와주셨다고 하는데 제가 열심히 또 힌트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어떤 종목들 나타날까요? 저와 함께 보러 가보실까요?
네, 화요일에 나오실 수 있는 전문가분들 나와주셨습니다. 먼저요, 1등 테마주 공약, 인공지능 자동 매매입니다. 이 타라 시스템을 통해서 항상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계시는 김종혁 전문가님 나와주셨습니다. 사진이 굉장히 잘 나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자, 오늘 김종혁 전문가께서 가지고 오신 종목 바로 4글자인데요. 솔직히 제가 힌트를 많이 드리지 않더라도요. 오늘 워낙 거의 14% 정도 뛴 종목이기도 해서요. 굉장히 많이 좀 여러분께서 인지를 하실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자, 사교육, 그러니까 온라인 교육, 그리고 학원, 그런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죠. 그런데요, 힌트를 좀 더 드리면 100만이라고 좀 적어봤습니다. 여러분, 100만을 뜻하는 단위 어떤 걸까요? 기가? 혹은 테라? 혹은 타라?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 100만을 뜻하는 단위가 들어가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또 크게 오른 종목이기도 한데요. 어떤 종목인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김종혁 전문가와 함께 스탁세일즈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문가께서 또 나와주셨죠. 세력 포착의 최고봉이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차대웅 전문가신데요. 자, 차대웅 전문가 역시 사진이 굉장히 잘 나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자, 차대웅 전문가께서 가지고 오신 종목은 3글자입니다. 여러분, 이 3글자 종목도 좀 잘 아실 수 있는 종목이에요. 역시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이 수소 관련해서요, 핵심 부품이 될 수 있는 수소 제어 모듈을 또 제공하는 그런 기업이기도 하죠. 현대차랑 굉장히 친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모르겠다, 헷갈린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또 세기 힌트를 또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독특한이라고 적어놨는데요. 혹시 머니W 시청자분들 워낙 다 똑똑하시지만 독특한이 영어로 뭐였더라 하면 이 종목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왜 가지고 나와주셨을까요? 어떤 투자 포인트 있으실까요? 자,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역시 스탁세일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타라 시스템과 함께하는 그 종목부터 우리 스탁세일즈 시작해보도록 하죠. 머니W 채널 고정. 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다. 이것은 종목 추천인가 세일즈인가? 스탁세일즈 첫 번째 종목은 김종혁 전문가님이 갖고 오신 메가MD입니다. 이 메가MD는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라고 알고 있는데요. 요즘 교육 테마주의 흐름이 좀 괜찮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메가MD도 상승 곡선을 이루고 있는지 이것도 궁금하고요. 또 김종혁 전문가님이 자랑하시는 이 타라 시스템, AI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게 꼭 메가MD를 찝었단 말이죠. 그럼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전문가님 왜 찝었을까요? 네, 먼저 종목 선정 이유에 앞서서 저희 타라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타라 시스템은 테마주 트레이딩에 최적화된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42개 테마, 100개의 소테마, 1,300 종목을 거래 종목으로 장중 실시간 테마주를 분류하고 종목
최적 종목을 선별하고 타이밍을 잡아 알려주는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타라 시스템은 이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의한 기계적이고 체계적인 종목 선정이 이루어지는데요. 이제 타라 시스템의 종목 선정 원리로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테마주 순환매입니다. 정부 정책과 규제, 정치, 사회 각 분야의 각종 이슈에 대해 영향을 받는 주식들이 생겨나고 그로 인해 테마주가 형성이 되는데요. 이제 이러한 정부 정책과 정치, 경제, 사회 이슈의 부각과 소멸로 인해 테마주가 순환하는 흐름을 알고리즘이 포착해서 최적의 종목을 선별하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듀얼 모멘텀 전략이 되겠는데요. 모멘텀이란 주가가 움직이려는 이제 방향으로 계속해서 움직이려는 물리적인 속성을 의미합니다. 이제 절대 모멘텀, 절대 강도라고 하는데 일정 기간 동안 주가 수익률을 기준으로 상승 구간에 있는지 하락 구간에 있는지를 의미하는 게 이제 절대 강도라고 하고요. 이제 상대 모멘텀이 있습니다. 상대 모멘텀은 상대 강도를 의미를 하는데 여러 테마에서 강한 테마, 그 테마 내에서도 비교 우위에 있는 가장 강한 종목을 이제 오늘 가장 강한 종목을 선별하는 것이 이 상대 강도, 상대 모멘텀 전략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테마주 순환매, 교육 테마주가 순환매가 돌았고 듀얼 모멘텀 이제 절대 강도도 강하고 상대 강도도 강한 이제 듀얼 모멘텀 전략으로 뽑게 된 오늘 저희 타라 시스템의 기준에 적합해서 오늘 뽑게 된 종목 메가 MD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타라 시스템이 듀얼 두 번 정도 이제 강한 모멘텀을 갖고 콕 집었기 때문에 메가 MD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또 교육주 테마주가 워낙 순환매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또 메가 MD가 상승을 같이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그러니까 교육을 하는 사람, 그리고 교육을 받는 사람 둘 다 항상 올해 정부 정책이 어떻게 될지, 교육 입시가 어떻게 될지를 궁금해하는데. 올해는요, 정시 비중을 높인다는 발표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메가 MD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일단 오늘 저희 타라 시스템의 테마주 순위에서는 이제 교육, 화장품, 게임, 바이오, 이제 교육 테마주도 뭐 마찬가지로 상위로 장을 마감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저희 타라 시스템에서는 당연히 교육 테마주가 눈에 가장 띄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시정 연설에서 대학 입시에 대학 수능 능력 시험 위주의 정시 비중을 상향을 포함한 대학 입시 제도의 개편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는데요. 또 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이슈에 당일 교육 테마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테마의 순환매가 정부 정책으로 형성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당일 오전에는 좀 바이오 테마주가 좀 강세를 보이고 저희 타라 시스템에서도 아까 사이토젠처럼 바이오 테마가 자리를 한 모습이었는데 이러한 이슈들 정책들로 인해서 교육 테마 또한 오늘 상위로 올라와서 자리를 하면서 눈길을 좀 끌었습니다. 앞서 지난 9월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대학 입시 전형제도 재검토를 언급해서 한번 교육 테마주가 순환매가 돌기도 했는데요. 당일 국회 시정 연설에서도 한 번 더 이 같은 발언에 교육 테마주가 한 번 더 순환매가 돌지 않았나 싶습니다. 당일 교육 테마주 중에는 메가 MD, 메가 스터디, 이퓨처 같은 강한 종목들이 이제 강한 흐름을 보이면서 순환매를 형성했는데요. 이 중 상대 강도가 가장 강한 메가 MD에서 타라 시스템 내에서 신호가 발생했고 이제 타라 시스템에서도 오버나잇 종목으로 포착하고 편입을 하게 됩니다. 또 이 교육 테마는 최근 들어서 온라인 교육이 많이 비중이 증가하고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제 스마트 학습 시장의 규모도 더 커지고 있는데요. 이 정부 정책과 산업 성장성 부문에서도 테마 자체가 수혜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테마 순환매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에 교육 테마주 중에 메가 MD를 선택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정시 비중이 높아진다면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테고 뭐 수시보다는 시험 교육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또 교육 테마주가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지금 뭐 메가 MD가요 정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 이 흐름이 유지될지 지금 너무 늦은 거 아닌지 이런 거 좀 궁금해요. 네, 일단 메가 MD를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좀 간략하게 메가 MD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메가 MD는 이제 메가 스터디의 이제 자회사로 교육 정보 제공업 학원 사업을 주로 사업 목적으로 두고 있고요. 뭐 현재 7개의 온라인 교육 사이트와 30개의 직영 교육 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이제 또 수능이 다가오고 그에 대한 정책도 마련됐고 하니까 눈여겨봐야 할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타라 시스템에서 이 종목을 선별하게 되는 이유가 딱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물론 앞서서 말씀드린 테마의 순환매, 듀얼 모멘텀적인 면에서 가장 강한 모습도 중요했지만 중요하게 보는 점은 이 의미 있는 폭발적인 거래량입니다. 이 모멘텀들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교육 테마주 정책의 수혜를 볼 수 있는지의 여부, 그리고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라고 하는 이 거래량, 거래 대금이 같이 나와줬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메가MD 당일 상한가 근처 27%대까지 상승을 하면서 거래대금 약 1,500원 가량이 되면서 메가MD 시가총액이 한 750억 정도 되는데 이 시가총액이 거의 2배 정도의 거래대금이 나왔습니다. 이는 충분히 의미가 있는 거래량이고 그만큼 이슈, 듀얼 모멘텀과 같이 더불어서 타라 시스템이 선정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 주가가 신고가 영역에 있어서 기존에 물려있던 매물대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전에 이제 고점을 하나 찍고 난 뒤에 눌림목 구간에서 전고점을 다시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신고가 부근에 있어서 주가가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게 메가MD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시가총액의 2배의 거래 대금을 동반을 했고 전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그리고 타라 시스템이 콕 집었기 때문에 메가MD는 정말 상승세를 달릴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저희가 투자 포인트 모아 첫 번째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가지고 나와주신 첫 번째 종목은요, 바로 메가MD였습니다. 메가스터디의 자회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어떤 투자 포인트 있을까요? 저와 함께 판넬 보시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시죠. 메가MD 같은 경우는요, 7개 온라인 교육 그리고 30개 이상의 직영 학원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주의 순환매가 돌고 있고 또 타라 시스템에서 듀얼 모멘텀이 있다라고 하면서 콕 집은 종목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리고요 또 모멘텀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청와대에서요, 오늘이었습니다.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교육주 자체적으로 이 뉴스 시장에서 반응하면서 크게 뛴 모습도 확인이 됐었는데요. 특히 이 메가MD 같은 경우는요, 전고점을 돌파한 움직임도 포착이 됐었고요. 게다가 최근 들어서요, 거래량도 굉장히 크게 올라온 모습도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요, 김종혁 전문가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혁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새로 나와주셨는데 제가 또 날카롭게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사실 메가MD를 가지고 와주셨어요. 자회사죠. 그런데 메가스터디가 사실 좀 더 시총이 좀 더 크단 말이에요. 근데 메가스터디가 아니라 메가MD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이 앞서 설명했던 이 듀얼 모멘텀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인데요. 제 상대 강도가 이제 메가MD가 메가스터디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면에서 좀 더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고 또 두 가지 모두가 강한 메가MD를 꼭 해야 되는 이유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가격 전략 바로 알아봐야겠죠. 전문가님,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까지 알려주시죠. 네, 매수가 저희 오늘 종가로 이제 설정을 해드리고요. 3,690원 정도의 매수가로 잡아드리고 목표가 신고가이기 때문에 주봉 이제 고점 부분 5,000원 정도로 잡아드리고요. 손절가 5일 이동 평균선을 무너뜨린다면 조금 위험한 자리일 수도 있기 때문에 5일 이동 평균선 자리 3,300원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가MD의 매수가는 3,690원이고요. 목표가는 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3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 찬스로 화면을 통해 메가MD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다. 이것은 종목 추천인가 세일즈인가 스탁세일즈 두 번째 시간은요. 차대용 전문가님이 갖고 오신 유니크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크는 이 시계부터 자동차 부품까지 정말 다양한 걸 생산하는 회사로 알고 있는데 최근 정부가요. 미래차 산업 비전을 발표를 했는데 이게 유니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네, 뭐 일단 선포식에서 2030년까지 수소차를 33%까지 증대하겠다라고
목표를 설정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부터 계속적으로 늘려나가야 되겠죠. 그렇다면 정부에서 정책상 늘려나가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될까? 바로 수소차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지원을 많이 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소차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시장이 확대되고 커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수소차는 미래의 먹거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해서 담아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바로 수소차입니다. 네, 유니크가 그러니까 청와대의 수소차 비중을 늘린다는 그 정책과 딱 맞아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기사를 찾아봤더니 이제 온실가스가 좀 심하니까 이걸 줄이기 위해서 정부가 수소차를 85만 대까지 보급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보급을 하려면 수소에도 충전을 할 수 있는 충전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그 충전소도 확대를 할 예정인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바로 또 그 정부 정책이 나온 게 뭐냐면 수소차 충전소를 좀 확대하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30분 거리마다 충전소가 하나씩 있게끔 수소차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더 확대하고 좀 제재를 풀어주겠다라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의 수소차의 가장 약점이었던 충전소 이게 해결이 된다면 아마 국민적으로 봤을 때 수소차의 열풍이 좀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판매 대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당연히 수소차 관련주들은 상승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유니크를 좀 관심 갖고 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정부가 수소차도 보급하겠다고 하고 수소차도 충전소도 지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하니까 널리 빨리빨리 보급이 될 것 같은데 근데 유니크가 또 현대차의 수소차의 그 필요한 밸브를 납품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거 뭐 독점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독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독점으로 하기 때문에 이 유니크가 유니크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유니크 자체가 이제 스택에 사용되는 이 수소에 대해서 수소가 많으면 덜 들어가고 그리고 적으면 더 많이 넣어야 되는 이거를 조절하는 장치를 독점적으로 개발하고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수소차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유니크의 집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이 종목을 담아서 가야 된다. 저는 강력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수소차에 필요한 밸브를 독점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유니크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 유니크에 대한 투자 포인트요 빨리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차대용 전문가께서 시원시원하게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 바로 유니크였습니다. 어떤 투자 포인트 있을까요?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수소차 관련주입니다. 수소차가요, 미래 먹거리 산업이잖아요. 근데 청와대에서 수소차 비중을 33% 확대하겠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수소차 관련주 집중이 될 수밖에 없겠는데요. 근데 게다가 수소 충전소가요, 3년 뒤에는 30분 거리마다 깔린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역시 수소차 충전소에 대한 이슈 가져가면서 유니크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현대차의 이 유니크가 수소 제어 밸브를 납품하는데요. 독점 납품한다라고 하니까 좀 더 유니크한 부분이 아닐 수 없겠네요. 자, 그럼 오늘도 새로 나와주신 차대용 전문가님 제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제가 또 차트를 미리 봐봤어요. 미리 봤는데요. 전일 음봉이 좀 나오고 나서 쭉 떨어지는 모습이 좀 보이기도 했었단 말이에요. 여기 좀 잘 보이시나요? 자, 근데 이거 보시면요. 사실 이제 시세가 분출되고 나서 좀 다시 빠지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해서요. 이 부분 좀 걱정이 돼요. 이 부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일단은 그 부분이 상당히 걱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전일 갭상승이 크게 나왔다가 음봉으로 쭉 내려왔기 때문에 시세 종료가 아닌가라는 불안감을 또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차트를 보면서 한번 짤막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유니크의 일봉 차트인데요. 전일 이제 상승을 해놓고 음봉으로 쭉 내려오는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좀 무서운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양봉을 좀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런 자리라면 바로 음봉 다음에 음봉이 나야 되는데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시세를 돌려나갈 수 있는 맥점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맥점을 만들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맥점을 잡기 위해서 가격 전략도 한번 들어볼까요? 예, 뭐 일단은 제가 보는 관점의 매수가는 6,910원 그리고 목표가는 좀 높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9,000원 라인에 목표가를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절가는 6,200원으로 손절가 좀 짧게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니크에 대한 매매 전략 알려주셨는데요. 매수가는 6,910원, 목표가는 9,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6,200원으로 잡아주셨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찬스로 화면을 통해 정리해드릴게요.
오늘은 머니W의 새로운 얼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스탁스에즈 꾸며봤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좋은 정보, 알찬 정보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